매달 급여의 월 5% 정도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금융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재무 컨설팅 강의를 하러 나가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긴 벌었는데 돈이 모이질 않는다. 투자를 병행을 해야 될까요? 부업이라도 해야 될지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때 저는 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전 직원의 10% 감원을 할까? 전 직원의 5%를 감봉을 할까? 이 제시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투표하라고 합니다. 이때 내가 만약 이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곳에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그동안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리고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두 번째 안을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어요. 소득이 낮을수록 첫 번째 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낮은 소득의 직장인 경우에는 금방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두 번째 안을 선택을 했습니다. 5% 정도의 월급이 줄어도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데다가, 만약에 감원 대상에 내가 포함이 된다면 괜사리 발등에 불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감봉안이 더 낫다는 의견이었어요. 여기서 5% 정도의 소득이 줄어드는데도 큰 지장은 없다라는 말은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 정도의 감봉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생활비나 적금 중에 어떤 것을 줄이겠냐라는 질문에는 대부분 생활비를 줄이겠다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줄어든다고 가정을 하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활비를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부업을 하지 않는 한 소비를 줄이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생각은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나 5% 정도의 잠재 잉여 자금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마음을 먹고 그런 상황인 것처럼 만들면 여러분들도 돈을 모으실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쉬워요. 매월 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로 살다가 10만 원 없이 산다고 해서 죽을 만큼 힘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살아보면서 저도 느낀 거지만 200만 원으로 사나 190만 원으로 사나 부족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사는 동물이잖아요. 여기서 그런 환경이 될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에요. 변화를 만드는 실천이 잠들어 있던 잉여 자금을 깨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 급여일에 적금을 하나 가입해 보세요.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3만 원 적금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부담이 없는 금액으로 적금 하나를 만들어 놓고 한 달을 살아보는 거예요. 저는 이미 경험을 해봤지만 경험자로서 솔직히 큰 변화를 당장 느끼기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다음 달 급여일에 다시 그 정도 수준의 적금을 하나 더 가입을 하는 겁니다. 야, 지금도 힘들어지려고 하는데 하나 더 가입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잠재된 잉여 자금은 생각보다 클 겁니다. 이렇게 가능한 수준까지 적금을 늘려나가다 보면 아주 재미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적금 통장이 여러 개가 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고, 살면서 4개, 5개, 6개 적금 통장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실천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돈이 쌓이는 재미를 느낄 겁니다. 그렇게 지출을 줄이면서 저축을 늘려가는 일은 깨같은 수익을 얻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뜬금없는 질문을 해볼까요? 집 앞 슈퍼마켓에 가실 때 뭐 타고 가시나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보통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선뜻 대답을 못하고 계십니다. 아니, 집 앞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는데 뭘 타고 가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걸어갑니다. 그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회사에 가실 때는 뭘 타고 가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서야 답이 좀 쉽게 나올 겁니다. 자가용 탑니다. 전철 탑니다. 버스 타고 갑니다. 물론 집이 회사 바로 앞인 사람들은 걸어가겠지만 일반적인 답변은 그래요. 그럼 제가 제주도에 가실 때는 뭘 타고 가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비행기나 배를 이야기하겠죠. 어려운 질문이 아니잖아요. 답은 쉽게 나옵니다. 답이 어렵지 않는 이유는 목적지에 따라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시간과 비용을 따져서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쉽고 당연한 겁니다. 가까운 출퇴근길에 기차나 비행기를 이용한다면 이거야말로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잠자고 있는 돈을 깨우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목돈의 사용 시기와 목적에 맞게
언제 어디에 자금을 쓸 것인지에 맞춰서 금융상품을 선택하든 저축을 선택하든 하면 됩니다. 목적지에 따라서 교통수단이 달라지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 목적지가 결정이 됐다면 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다른 곳에 쓰지 않으시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딸이 피아노를 가지고 싶다고 해요. 그럼 지금 당장 핸드폰으로 모바일 통장 하나 만드세요.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모바일로 3분이면 인터넷으로 통장 개설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장에 딸이 피아노를 사주기 위한 통장이라는 애칭을 붙여주세요. 요즘 커피 한 잔 마시려면 한 5,000원 정도 들죠. 한번 그냥 참고 커피값을 피아노를 사기 위한 통장에 입금을 해주세요. 넣는 족족 새로운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모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효과가 과연 있을까? 물론이죠. 딸한테 피아노를 사주기 위해서 참고 참아서 저축한 400만 원이 있다면 400만 원을 친구한테 빌려주거나 다른 물건을 사려고 해지할 수 있겠습니까? 해지를 하더라도 몇 번을 고민하고 또 고민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처가 너무나도 분명한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이 없을 때의 결과를 잘 알기 때문이겠죠. 누구나 유혹에 휩쓸릴 수도 있고요. 각자의 핑곗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딸 아이의 피아노라는 목표에 집중한다면 다른 유혹을 이겨내고 나는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겠죠. 처음 시작하는 저축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삽을 뜨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목적을 성취한 성취감에 재미가 들려서 돈을 아끼고 지키려고 하는 관리 습관이 생기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부자가 되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